근데 이 T세포는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례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1200명 돌파했죠, 어저께.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요, 어제랑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줄어든 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1200명을 넘어서 한 1300명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서 내일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근데 일단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했을 때 mRNA 백신 단점 보완한 제넥슨의 DNA 백신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여기가 우리가 그 DNA 백신, 그 제넥신이 임상 1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나왔는데 효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중화항체라는 이런 부분에 지금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백신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중화항체가 200에서 400% 정도까지 나왔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했을 때에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방이 90% 이상이었다, 94, 5%였다 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중화항체가 나와야지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효능 부분에서 얘네들이 지금 제넥신의 중화항체 부분이 9.8% 정도였거든요. 한 10%?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아직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WHO에서도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수치의 상에서는 20배에서 40배 정도보다 더 적게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효능이 있나 없나 이 부분에 의해서 살짝 가우뚱거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재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 같은 레보엑산 백신이 주목받고 있죠.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국내 굵직한 제약 기업들이 mRNA 백신 생산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등 뭐 국내 생산을 위한 대비도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이 mRNA 백신은 저온 보관과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안전한 백신을 위해서 이러한 단점도 보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제넥신은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순수 플라스미드 그 DNA만 투여하고 전기 청공기라는 특수 주사기를 활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코로나 백신의 게임 천저가 될 수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읽고 한번 내용을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이 그 DNA와 RNA 두 가지 백신의 단점을 보완 하이브리드 백신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죠. 일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나서 걱정했던 게 하나가 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입된 DNA 백신이 mRNA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mRNA가 자체적으로 복제 및 증폭하게 함으로써 적은 양의 DNA만으로 충분한 양의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서 높은 면역 원성을 백신을 고안해낸다라는 것이다. 특히 회사는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았던 mRNA 백신은 매우 높은 방어 효능을 자랑하지만은 변이체의 출현 및 항체 유지 기간이 짧고 심근염 등 부작용을 야기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관계자가 mRNA는 체내 안정성이 매우 낮아서 LMP라는 물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변이체의 출현 및 짧은 항체 유지 기간 등의 문제로 매년 반복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에 더해서 FDA는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에 심근염 등 심장염증 위험 경고문을 추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DNA 백신은 광범위한 면역 반응 유도로 변이체까지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 스파이크 단백질 염기 서열의 추가로 아미노산 서열 보존성이 매우 높은 누클리오 캡시드의 염기 서열 등을 추가해서 탑재해 광범위한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T세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넥신이. 왜냐하면 중화항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T세포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은 이물질 걱정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백신2에 필수로 쓰이는 장비인 백신 주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가벼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세포 내로 DNA를 전달하는 전기 천공 주사기 개발하고 국내 식약처 인증을 획득을 했죠. DNA 백신은 일반 주사기로 투여했을 때 세포 안으로 항원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세포 내로 DNA를 전달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주는 전기 천공 주사기다라고 하죠. 일단 우리나라 식약청 인증받은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등 타켓 국가의 허가는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과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제넥신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 T세포라는 부분인데요. 10개월 유지가 돼서 중증을 막는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의 면역 성분 중 하나인 기억 T세포가 회복 후 10개월간 몸속에 유지가 되면 재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발전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카이스트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팀이 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맞서 싸우는 면역 성분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거든요.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서 감염력과 독성을 없애는 물질이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몸속에 주입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방식입니다. 일부 변이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은 중화항체가 제대로 달라붙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죠. 근데 이 T세포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감염세포를 제거해서 몸속에서 추가적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새로운 면역수단으로 기대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들을 이제 다 전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 증식하는 감염 세포를 몸속에서 제거해서 몸속에서 추가로 퍼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감염 세포가 들어오면은 요거를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좀 굶어 죽인다. 얘네들이 세포를 이렇게 좀 나눠야지 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세포 하나만 왕따 시켜갖고 굶어 죽이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거를 T세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T세포가 얼마나 오래 기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추적 결과를 통해서 10개월간 유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유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재감염을 막거나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제약사 제넥신은 중화 항체뿐만 아니라 T세포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신 교수가 이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상용화가 되면은 면역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한다라고 합니다. 기억 T세포의 기능은 세계 최장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고요. 이번 결과가 최적화된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남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넥신을 봤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정성과 효능성. 근데 그 효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화항체라든지 아니면은 요 T세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중화항체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너무 적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중화항체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겠구나라고 했던 그 구간을 200에서 400% 정도로 좀 잡고 있는데 이 제넥신이 일상에서 나왔던 결과는 9.8%.
그래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효능성이 있을까? 효능이 있을까? 이게 백신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방어가 될까? 그런 걱정이 있으면서 주가가 살짝 요동을 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세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밀리지는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DNA와 RNA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디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문득 들어갔던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얘네들이 GX19를 하다가 뉴클레어 캡시드라는 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높이겠다라고 해서 GX19N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임상을 하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 베타 바이러스, 에타 바이러스, 뭐 알파 바이러스 이런 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걸로 만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얘네가 그 DNA와 RNA 두 가지 백신의 단점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백신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만든 김에 이쪽으로 넘어갈까? 그걸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임상이 이 A상에 대한 임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뭐 DNA랑 RNA랑 합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기술을 놀리기에는 조금 더 아까운 거 아닐까요? 그쵸?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생각이 조금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T세포라든지 오늘 봤던 두 가지 이슈는 나름 제넥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나쁘진 않게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은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대응할 그런 건더치가 없거든요.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밀리든지 그런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 제넥신의 차트를 좀 봐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에 오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나서 천천히 친구 추가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이 아니라 저희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딱 2번이 나갑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매매를 해갖고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하반기에 조만간에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제공 요청이라는 멘트 하나 남겨주시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VIP 특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벤트 내용은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이벤트, 뭐 깜짝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스팟 이벤트 이런 내용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업황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종목이 어디에 역할이, 어디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속해 있는 거지, 그런 거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 종목을 연결해 갖고 어떤 업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따고 해갖고 요런 종목 지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관심이 있는 업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